남녀 간의 차이를 그동안 쭉 알아봤는데 오늘은 남녀 간 소통에 관해서 조금 더 직접적인 것, 현실적인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남녀 간 소통, 남녀 간 접촉, 대화 이러면은 아무래도 그 남녀 중에는 부부 관계가 가장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 이런 제목을 한번 잡아왔습니다. 특히 오늘은 아내 쪽에서 한번 생각해볼 그런 문제를 다룹니다. 꼭 부부간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남녀간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남녀간의 차이 정말 무궁무진했는데 그 남녀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몇 가지 항목을 두고 이야기를 할 텐데 먼저 네 분 패널께서 각자 그냥 떠오르는 대로 부부간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 한 가지씩만 떠오르는 대로 이야기해 주실래요? 뭐 어디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지만 부부란 한 곳을 보면서 동시에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서로 각자의 영역이 분명히 있고 그거를 침범하지 않으면 이렇게 평화가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고담님은 네. 보통 한 집에서 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뭐 부부가 되면. 저 같은 경우는 한 공간 두 집에서 살고 있다로 하면 잘 살 것 같아요. 근데 고담님은 지금 많은 좀 말은 그렇게 하죠. 그 부분이 조금 전에 고수님이 이야기한 것과 맥락이 좀 비슷한 데가 있지 않나요? 거의 그죠? 어떻게 하더라도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존중인데, 고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리고 나와 함께 함으로써 변화하는 부분만 같이 공유하고, 나머지는 있는 그대로. 예. 제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고치려 해도 안 바뀌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바뀌는데, 일정 부분 손을 놨다. 있는 그대로 이제 인정하고 존중하는데, 이게 보기가 싫어서 새로운 남자를 찾아가봤자, 다시 시작인데. 현명한 부인을 두셨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그런 것 때문에 계속 평화가 쭉 강물처럼 흐르고 있군요. 네. 네. 존중. 예. 자, 그러면은 전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한번 이런 것들을 좀 꼽아봤어요. 그 각 항목을 소개해드리고 각 항목을 두고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죠. 그것이 무엇인지 조금 자세히 살펴보죠. 첫째,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을 질문이나 잔소리로 괴롭히지 말라. 이런 것. 두 번째는 소통이 상당히 중요한데 남자와 여자 간의 그 차이를 인식하고 소통을 어떻게 잘 올바르게 하느냐. 그런 부분.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남편한테 이야기할 때는 돌려서 말하지 말고 직설적으로 핵심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네. 그 다음에 부부간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 네 번째, 남녀의 차이를 잘 알아두고 기억할 필요가 있다. 여러 방면에서. 다섯 번째, 노여움을 죽이라. 자기 감정을 억제하는 방법을 익혀라. 여섯 번째, 고도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남편을 섹스로 위협하거나 가까이 하는 걸 거부하지 말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죠? 나중에 그 항목에 가서 또 좀 다뤄보죠. 일곱 번째, 밖에 나가서 남편에 관해서 안 좋은 이야기 막 해대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남편의 평판을 실추시키는 짓은 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 관계도 무너지겠죠. 깨지겠죠. 예. 자, 처음 질문과 잔소리로 남편을 괴롭히지 말라. 어떤 질문, 어떤 잔소리가 떠오릅니까? 답이 없는 질문, 목적이 없는 잔소리.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나 사랑해? 사랑해? 안 해? 이런 거. 뭔가 이렇게 네. 질문을 받았는데 딱히 답할 건 없는 질문이라고 예. 해야 되나요? 네. 아니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기억해? 기억합니까? 고도님? 기억하실 것 같아요. 못합니다. 두려운 질문 중에 하나는 음식해서 예. 맛있어? 그런 것도. 네, 맞아요. 맛있다도 무엇도 정답이 아닌. 예, 그런 거.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처음에 여자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거의 잘 기억 못해요. 남자의 속성상. 네. 예. 셜록 홈즈가 아닌 이상.
또 이런 질문도 나 버리지 않을 거지? 이것도 남자들이 아주 힘들어하는 대화 종류 중에 하나예요. 아니, 그런 대화가 오고 갑니까? 안 그래요? 아내가 그런 질문을 해야 될 때, 처음 만났을 때 이분 옷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걸 막 생각했는데,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줘요. 그 대신 남자는 이런 생각을 하지요.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이 곧 당신을 사랑하는 증거 아니냐. 그렇죠. 안 그래요? 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예. 된다고 생각하죠, 남자는. 예. 그럼 혹시 남자도 여자를 이렇게 질문과 잔소리로 괴롭히나요? 괴롭히지 않아요, 예, 남자는 안 그러죠. 남자는 안 괴롭혀요. 지금 남자분들만 대답하시는. 그것이 이제 여자의 속성이고, 남자의 속성은 여자의 속성과 다르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쭉 이야기해온 것이. 그러니까, 남자는 가령 탁 보고서, 고수님이 옷을 어떻게 입었다. 그 정도를 보는데, 여자는, 저기에 실밥이 나와 있네? 이걸 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남자는 전체적인 것, 큰 것을 보고, 여자는 디테일한 것을. 어느 집에 가서 화분에 꽃이, 다육이에 꽃이 피었는데, 여자는 그걸 보는데, 남자는 그냥 다육이가 있구나. 그냥 이쁘구나. 이런 정도.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들의 그런 속성을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남자가 열심히 그냥 자기 하는 일, 그것으로 남자는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오히려 이렇게 질문을 해주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속성은 이런데 말로 표현도 안 하면서 삐지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런 경우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남자는 어떤 일을 하면 거기에만 집중 몰두하는 경향이 커요. 남자가 무슨 일을 할 때는 여자는 가능하면은 주의를 분산시키지 않는 것이 않을 필요가 있다. 예. 두 번째는 소통으로 한번 넘어가죠. 소통에는 좋은 소통, 올바른 소통과 올바르지 못한 소통, 뭐 이렇게 단순하게 나눌 수 있어요.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 여자들 경우는 단어며 제스처며 시그널이며 여러 가지 그 언어적 수단을 하루에 2만 가지 이상을 쓴다고 합니다. 하루에 2만 개 이상을. 그리고 남자는 그거보다 한 3분의 1 이하를 쓴다고 그래요. 달리 말하면은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한 3배 이상 더 말을 많이 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꼭 말만은 아니지만 뭐 제스처도 들어가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은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도 피곤해 할까요? 아니면 지칠 줄 모를까요? 놀라운 현상이에요. 여자들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하면서도 결코 지칠 줄 모른다. 여자는 자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얘기를 듣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요? 남자는 자기 얘기를 아마 최소 3번 듣고 얘기를 한 번 얘기를 할 때 생각하고. 그렇죠. 마음속에서 올라왔을 때 한 번 듣고 네. 얘기하면서 듣고 뭐 생각하면서 듣고. 지난번에 남녀 차이 이야기할 때 여자는 말을 하면서 생각을 한다, 생각 정리를 한다 그런 게 나왔어요. 예. 네. 아마 그것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차이를 좀 알아두고 여자가 여자 입장에서 남편에게 대하면 남편이 힘들까요? 괜찮을까요? 힘들겠죠.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남자는 여자하고 얘기할 때 항상 컨디션을 좋게 하고 있어야지 네. 대화가 잘 되지. 네. 피곤한 상태가 있으면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대화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올바른 소통 방법, 올바르지 못한 소통 방법, 그냥 편의상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올바른 소통 방법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남편을 자연스럽게 대화에 끌어들인다. 뭘 하는 게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는 건가? 먼저 뭐 관심 있는 흥미로운 얘기거리, 주제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라고 그럴까?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남편이 하는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되겠죠. 예, 경청할 필요가 있어요. 경청하고 잘 듣고. 예, 올바른 소통 그러면 올바른 소통 방법, 뭐 적절한 얘기거리 또는 궁금해하는 것을 질문을 적절하게 던지고 거기에 대한 남편이 하는 대답을 잘 귀담아 듣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얘기를 꺼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고 가는 게 아니냐. 그에 반해서 올바르지 못한 소통 방법 그냥 편의상 일반적인 어때요? 남편이 퇴근해서 지쳐서 들어왔는데 또 현관 들어서자마자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공통의 얘기, 예. 두 번째는 상대의 얘기, 예.
세 번째가 내 얘기. 이제 이것만 지켜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거꾸로 내 얘기를 먼저 시작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공통의 얘기를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피곤하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그런 측면도 있어요. 직장인으로서 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밖의 일을 안으로 갖고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밖의 일에 직장의 일이 굉장히 힘들고 데미지가 있으면 그걸 풀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아내와 관계없는 일을 이제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아내의 얘기와 공통의 얘기만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아내가 그걸 알지는 모르겠지만 교수님 얘기 들으니까 재미있는 생각이 났는데요. 아까 그 남자는 밖에 일을 집에 그 갖고 가지 않는다 얘기하셨잖아요. 여자는 집에 일을 얘기하지 않으면 될 것 같네요. 그 이 대목을 좀 정리하자면은 여자들이 이제 말을 잘해요, 남자들보다. 그러니까 막 기관총처럼 막 쏘아대지 말고 미리 좀 생각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말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남자가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다. 자, 세 번째 전략으로 넘어가면 지금 금방 한 이야기와 좀 맥락이 닿아요. 애두르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 빙빙 돌려서 또는 사설을 길게 늘어놓지 말고 핵심을 이야기하는 습관을 좀 들일 필요가 있다. 왜? 남자들은 그걸 좋아하니까. 네. 예를 들자면은 뭐 쓰레기통 좀 비우고 올래요? 딱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아유 청소하는데 힘들어 지쳤어 뭐 저 지금 바깥이 어두운데 나가기가 난 어두운데 나가는 거 무서워 계단에 누가 뭐 불도 안 켜놓고 그러지 말고 그냥 쓰레기통 좀 비워 줄래요? 이 말 한마디 하면 된다 이거죠. 맞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어때요? 앞에 사설이 좀 많은 편이죠. 그래서 아내들, 여자들이 좀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이야기를 명료하고 정확하게 짤막한 어구로 말하는 법, 말하는 훈련. 특히 남자들과 이야기할 때는 여자들끼리는 괜찮을 것 같아요. 어때요? 내 경우도 그럴까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끝까지 잘 듣습니다. 안 들으면 혼납니다. 듣기는 잘 엎드려 듣죠. 뻗쳐. 예. 15세 뒤에.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남편에게 이야기할 때는 짤막한 어구로 간결하게 명확하게 말하는 방식을 익힐 필요가 있다. 그래야 남자들이 좋아하니까. 그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남편한테 뭔가 부탁하고 청할 때 명령조나 지시같이 들리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다못해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이야기할 때도 상사니까 뭐 지시할 수 있지. 근데 지시를 한다 하더라도 지시하는 투가 아닌 부드러운 어조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훨씬 더 관계가 좋아지겠죠. 신비에서도 그 예. 최면 걸 때 내담자한테 비지시적 언어를 써야 된다고 얘기를 맞아요. 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여자들이 되게 이야기할 때 이제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막 한숨 섞어서 또는 탄식조로. 근데 그것도 남자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더 감정적이니까 사실은 그렇게 네. 여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지 몰라요. 남자들은 더 빨리 지친대요. 여자들보다. 특히 대화하고 말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여자분들이 좀 유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남녀의 차이를 늘 기억하라. 남녀 차이 우리가 많이 했어요. 남녀 차이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앞에 뭐 방송도 한번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노여움을 죽이라. 노여움, 뭐 화내고 발끈하는 것은 사실은 남자의 기질에 더 맞는 것인데 여자가 화내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노여움, 성냄, 화를 냄 이것은 관계를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가능하면은 감정을 좀 많이 자제할 필요가 있죠. 노여운 상태에서는 화가 난 상태에서는 사람이 이렇게 달라진다 그래요. 자기 중심적이 되어서 좋은 것을 잘 못 보고 객관성을 잃는다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네. 그 노여움을 내지 말라긴 어려운 것 같고요. 예. 오히려 낸 다음에 어떻게 해줬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사실은 정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뭐 남자는 내가 화냈을 때 네. 여자는 어떻게 해달라 아니면 여자 입장에서 내가 화를 낼 때 어떻게 해달라를 정해놓고 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단지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눈 이야기하고 결이 조금 달라요. 무슨 뜻이냐면은
화를 내는 상태에서는 객관성을 잃을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로 안 들어가는 게 좋다는 그런 의미였어요. 예. 네네. 그것은 뭐 남자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 다음에 6번째. 남편을 뭐 섹스로 위협하거나, 네. 또 남편이 자꾸 이렇게 들러붙는 거, 이거를 뭐, 귀찮아, 뭐, 그런 경우 있어요? 고든이 그런 경우 있어요? 비밀이 아니라면. 없습니다. 행복한 남편입니다. 고스님은 뭐 끌끌 혀를 차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죠? 예,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렇죠. 자기야 나 옷이 마음에 드는 게 있는데 근데 남편이 반응이 안 좋았어요. 그날 저녁에 가는데 네. 못 오게 한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맞아요. 아까 옷 사고 싶댔지. 네. 그래서 사 하면 이런 게 매번 어떤 일상의 그죠? 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보니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면인 것 같네요. 드라마 같은 데서도. 이것이 그러니까 여자가 혹시 잘못 생각해서 내 남편은 저 남자는 섹스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해줄 용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걸 가지고 남편을 조종하려 든다면 또 더더욱 잘못된 것이란. 남자들은 여자가 그럴 때 그것을 웬만큼 다 안다 그래요. 알면서도 단지 내색을 하지 않을 뿐이지. 그러나 남자의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시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비겁한 것 같기도 하고요. 누가요? 그러니까 이런 무기를 휘둘른다는 거는 사실은 부부이면서 예. 거부를 하는 건 예. 이게 법적인 사유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건? 이혼 사유가 되기도 네, 해요. 네. 심하면은. 아니 근데 이런 경우는 그 일리가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도 아마 따로 살 길이 있는 여자일 거예요. 사실 지금 뭐 그 성을 가지고 섹스를 가지고 유세 떨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안 바뀌는 부분 중에서 또 하나인 것도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경우가 적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건 달리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여자분들이 그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는 뜻이죠. 예.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부부관계를 깨뜨리는 지름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네. 나라를 망하게 하죠. 그렇죠.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네, 이게 중국 고사에 네. 제가 옛날에 본 건데 왕의 후실이 예첩이 젓가락을 하나 사달라고 네. 했는데 상아로 만든 젓가락을 사주세요. 그래서 충신이 안 됩니다. 야, 젓가락 하나인데 왜 그래? 사줄 수도 있잖아. 예. 젓가락을 사줬더니 그 다음에는 그 젓가락에 어울리는 밥상을 요구하고 그 밥상에 어울리는 집을 지어달라고 하고 예. 그 집이 들어갈 만한 궁을 지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근데 전부 이런 유로 해가지고 그 얘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밥을 안 부부 싸움을 하면 밥을 안 해주잖아요, 여자는. 이제 사보타지. 남자가 이제 밥을 굶습니까? 나가서 사 먹습니다. 지금 그런 의미로도. 뭐 식욕과 성욕이 뭐 같진 않겠지만, 예. 이거 굉장히 좀 6번. 밥을 안 해주면 나가 사먹는다. 이 부분. 굶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이 부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아니면은 어떻게든지 해서 밥 해게 어떻게 해든가. 저 마지막 거 하나. 네. 남편의 평판을 실추시키는 짓은 관계를 깨뜨리는 짓이다. 네. 남편의 평판을 실추시키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실제에서는? 정상적인 부부가 아닌 거죠, 이런 경우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를 정리하려면. 깨고 싶다. 그럼 할 수도 일부러 막 더.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제 여자분들은 아내들은 내 남편이 혹시 그냥 평범하다, 혹시 또 어디가 조금 모자라는 듯 싶다, 빠지는 듯 싶다 하더라도 나가서 남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자랑스럽게.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남자가 정말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네. 근데 요즘 같이 이런 그 여성 지위가 향상되는 과도기 시절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남편이 이런 감정을 느끼면서 사는 부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뭐 그렇다고 뭐 헤어질 수도 없고 뭐 그런 현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남편들을 대신해서 한 말씀 하셨습니까?
교수님, 네. 기운 내세요. 힘내세요. 요즘 힘 빼는 훈련만 해가지고. 자, 불탕불탕 부화에서는 두 번째 코너, 부부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 알아봤습니다. 마감하기 전에 어떻게 한 말씀씩. 요즘 사회에서 뭐 인턴들 예. 직장에서 아니면 회사에서 요구할 때 전부 다 하는 게 노력. 노력이 아니고 노력을 요구를 많이 하시는데 장음으로. 사실상 그런 쪽에서 필요한 게 노력이라기보단 네. 그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는 그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게 맞고요. 진정한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은 이런 부분, 예. 부부관계, 예.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구상의 인구 절반이 남자고 인구 절반이 여자인데, 네. 남자와 여자 간의, 여자와 남자 간의 관계만 잘 정립되고 관계가 잘 유지만 된다면은 뭐 사회도 늘 평온하지 않을까 싶어요. 집안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렇고. 네.